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추석 앞둔 주식시장 관망 심리 확대 속 대응 전략은 함께 해주실 분은 IM증권 이청원 PB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말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저는 모처럼 아이들 데리고 고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푹 쉬시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명절을 앞둔 시장에서 빠르게 일단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CPI나 PPI 등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되어 있는 만큼 이 직후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우선은 이번 주만 국한 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걱정하지 말자.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미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증시, 다우가 되든 나스닥이 되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되든 우리나라 증시와의 상관계수는 0.4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미 증시가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가 빠집니다. 당연히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시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흐름 자체는 장 초반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거의 최저가를 기록하였을 뿐 종가 기준으로 어제 코스닥은 오히려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기준으로 미국 증시 괜찮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이상 올라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오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는 기본적으로 시가 자체는 꽤나 띄우고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종가까지 나름대로 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게 이번 주 국내 증시 기준으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외생 변수, 제가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외생 변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것은 미국의 대선 토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CPI 발표가 있습니다. 반면 내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역시나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고 보여지는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게 있는 그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가 일정 부분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시장의 흐름 자체를 외국인이 되든 기관이 되든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투자 주체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포지션 그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암울했던 우리 증시가 적어도 어제,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좀은 반등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월, 화, 수, 목 기준 하루 정도는 변동성이 크게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을 보이냐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옵션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은 투기적인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키드 포지션이 아니고요. 스트랭글 매도나 스트레들 매도라고 합니다. 특정 구간의 지수를 묶어두는 현상, 이걸 말하는데 이게 월, 화, 수, 목 중에 하루 정도는 언제나 나옵니다. 변동성이 대폭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날, 그게 보통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자체는 어제 미증시가 괜찮았기 때문에 시가는 띄우고요. 종가까지는 나름대로 이러한 시가 상승분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옵션 시장에서 옵션 가격을 결정짓는 한 가지 변수, 세타라고 하는데요. 이 세타의 하락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수익이 일정 부분 제고될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생 변수를 한번 봅니다. 미국의 대선 토론이라고 하는 거 사실상 결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만약에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현 정부의 흐름 자체 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참으로 싫어하는데 그러한 불확실성을 조금은 해소시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 조금은 아팠던 기업,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기업들과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이면서 시장은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하지만 해리스도 저는 참고로 준비를 참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변수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우선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CPI나 PPI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예전만큼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CPI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년 동기 대비,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 전월 대비 0.2% 상승이 전망되고요. 그런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2%, 전월 대비 0.2% 상승이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었죠. 그래서 물가 지표는 여기에서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적어도 어제 미증시의 흐름 자체를 잘 이겨내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미증시의 흐름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름대로 괜찮다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시장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금요일은 추석 전날이기 때문에 거래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번 주는 시장의 상승을 소폭 기대함과 동시에 지난주까지 있었던 시장의 충격은 우선은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섹터 자체의 흐름을 보면 핵심은 역시나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입니다.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지금 계속해서 때립니다. 해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두 기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런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목표 주가가 13만 원이었는데 9만 5천 원까지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역시나 매우 어렵다라고, 혹은 코스피 지수 자체의 상승은 꽤나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리고 오늘 시장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우선은 하락은 멈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조금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우선 추석 전후의 증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어제 우리 증시가 보여줬었죠. 종가 기준으로 미증시 대비 좀 방어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특히나 CPI, PPI, 대선 토론,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모두 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이벤트들을 모두 소화하고 난 뒤에 추석 직후의 모습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남은 9월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대응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올 연말까지의 흐름 자체를 본다라고 하였을 때 지금 각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제 저희 회사에서도 참 글을 잘 쓰시는 분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분의 리포트를 꼭 읽어보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리스크가 우선은 있다라고 평을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금리 인하의 폭과 금리 하강 속도, 두 번째로는 AI 시장의 규모 자체가 얼마만큼 커질 것이고 이 시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참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과연 수익을 얼마만큼 창출해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와 금리 인하의 속도와 금리 하강이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금리 인하는 제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연준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0.25%포인트 단위로만 아마 금리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세 번 기준으로 0.7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운데 혹시나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환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0.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경제 자체에 대한 의심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는 것. 참고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경제 상황이 좋게 되면 금리를 인상을 하죠. 반면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0.5%포인트 단위로 한 번에 빅컷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것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75%포인트 단위로 시장은 아마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의 하강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경제가 안 좋다라고 평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비록 고용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미국이 보이는 GDP, 특히 경제 성장률 자체는 여전히 견고한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경제의 침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예전에 비해서 경제 규모는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이 커져가는 경제 규모가 예전만큼 동일한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힘듭니다. 적어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아마도 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GDP 기준으로 2%를 오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이러한 속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 섹터로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뭐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이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게 실적입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그래야 AI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사업이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 3분기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AI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캐펙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용의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결국 단기적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미국의 대선인데요. 지금 계속 박빙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오늘 제가 읽어본 기사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당장 대선 투표가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길 확률이 1%포인트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또 바뀔 겁니다. 왔다 갔다 계속 할 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박빙이라는 거죠. 이러한 박빙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선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해당 리스크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오를 겁니다. 참고로 누가 되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나오면 해소가 됩니다. 시장이 해리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된다 할지라도 트럼프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해리스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오를 겁니다. 예전 대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던 시점이 있었죠. 당시 기준으로 시장은 힐러리의 승리를 점쳤었는데 투표를 하면 할수록 개표를 하면 할수록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당선 유력이라고 하는 답지가 나온 시점부터 시장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시장은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저는 8월 충격 그리고 9월도 사실상 충격이라면 충격입니다. 이 충격을 저점으로 해서 시장은 더 이상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스피 기준으로 2,800포인트까지는 한번 기대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세 가지 리스크, 금리 인하 폭과 속도, AI 시장의 성장 규모, 마지막으로는 초박빙의 미국 대선까지도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환율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50bp든 25bp든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달러 약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주로 항공 쪽도 관심이 큽니다. 네. 항공주, 특히 유가도 최근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관심을 가져도 될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우선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유가가 지금 배럴당 70달러까지 하회를 하는 거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이 지금 항공주에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객이 되든 화물이 되든 이 실적도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 자료는 하나증권, 상상인증권 어제 리포트를 제가 토대로 한번 가지고 왔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인천공항의 여객 수송 실적입니다. 여객 수송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1월부터 8월까지 맨 왼쪽 하단입니다. 빨갛게 있는데요. 1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까지 한번 보게 되면 우선은 앞자리가 바뀌죠. 여객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쉬운 것은 이 동남아 쪽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 외에는 뭐 일본이 되든 중국이 되든 동북아가 되든 미주가 되든 사실상 전부 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물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게 되면 화물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8월까지 매우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화물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기준으로는 큰 폭으로 이슈가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여객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이 화물을 기반으로 한 수송을 핵심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고 여기에서 적지 않은 수익을 만들었던 거죠.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FSC였고요. 그들의 실적은 화물 기반으로 꽤나 많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지표들도 제가 한번 그래프로 조금 추려왔는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왼편은 인천공항의 여객 수송 실적입니다. 저기 보이는 녹색 선,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은 증감률인데 증감률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럴 것이 그 이전에 2022년, 23년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하나의 기저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객 수송 실적 회복률도 2019년 대비 지금 거의 98%까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럴 것이 아무래도 코로나19는 완전히 끝났고요.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도 많이 늘어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지금 갑니다. 이번 주 당장 추석이죠.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참고로 인천공항을 오고 가시는 분들, 조금 자주 오고 가는 분들은 항상 공항철도를 이용을 하실 건데요. 저도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천공항 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프라 그리고 공항철도 그리고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국하는 사람들 또한 너무나 많이 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꺾일 것인가?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적어도 올해 추석 당장 다음 주에 아마 이번 주 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 바글바글 할 겁니다. 그리고 연말 특히 10월에도 지금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지정이 되면서 그 한 주 휴가 잘 쓰면 또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적어도 제주도는 아닙니다. 그럴 것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항공사 중에 유일하게 여객 수요가 지금 줄어드는 기업이니까 전부 다 해외로 가는 거죠. 일본이 되든 중국이 되든 아니면 유럽이 되든 연휴가 길면 길수록 미주라든지 유럽항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비용의 측면에서 감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유가의 하락, 반면 여객 수요와 화물 수요 자체는 늘어나기 때문에 항공주에게는 꽤나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FSC보다는 지금은 LCC 쪽, TA 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기업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CC 쪽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마지막 질문 아주 짧게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 안 드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추석 직후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별 FOMC, 우리 대응 전략은 9월에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짧게만 질문 드려볼게요. 개인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시장이 생각했던 그 수준은 그대로 모든 게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의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고요. 반도체가 지금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기타 섹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좋았던 섹터를 보기보다는 새롭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 그 가운데 실적이 보장이 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 조금 전에 이야기했네요. 항공 쪽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